네, 2020년 6월 11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DC에 K 출산율 근황이라고 해가지고 홍영영 대표님을 재조명하는 글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이걸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사실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올라왔거든요. 그건 이따가 리뷰를 하고 일단 이거부터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는데, 윤두님께서 올려주신 거네요. 2020년 6월 10일 1시에 올라온 글인데, 이게 조회수가 10만이 넘어가고 추천수가 1400개가 넘었어요. 네, 그만큼 되게 반응들이 좋았고 그래가지고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출산을 위해 쓰이는 몇십 조의 예산, 정작 출산율은 감소. 2019년 출산율 0.92명, 최저의 출산율. 탁상 공론하다가 끝나. 돈은 다 나가버려. 무슨 연구단체, 무슨 교수연구소, 무슨 출산연구소. 실속 있는 쓰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국가의 예산. 국가의 예산은 있는데 도둑놈이 많다. 출산수당을 지급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 출산 장려하는데 무슨 놈의 연구가 필요하나. 마지막에 기사가 268조 원 쓰고도 0명대 출산율, 신혼부부, 아이 키우기 버거워라는 기사가 2020년 1월 8일날 올라왔네요. 예, 무려 출산 장려 대책으로 국가 예산을 268조를 썼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시죠? 정말 많이 썼죠. 268조 원. 야, 268조 원이면요. 이게 268조 원이면 아마 아이 한 명 낳을 때마다 한 4억씩 줘도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그 출생아 수가 1년에 한 30만 명 정도인 걸로 알아요. 이 30만 명에게 5천만 원이 아니라 이 30만 명에게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씩 줘도 100조가 넘게 남아요. 5억씩 줘도. 네, 그 정도예요. 268조 원이. 딱 느껴지시죠? 홍영 대표님께서는 아이 한 명 낳을 때마다 5천만 원 주신다 하시잖아요. 근데 268조 원이면요. 아이 한 명당 5억씩 줘도 100조가 넘게 남아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국가에서는 이 268조 원이나 저출산 장려 대책으로 써놓고서 268조 원의 혈세를 들이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 얼마예요? 0.92명이에요. 일본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되게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일본 이거 저출산 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는 일본이 지금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3명인가 그래요. 일본은 그래도 1명대 출산율인데 우리나라는 0명대예요. 0명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우리나라 출산율 이렇게 계속 낮아지면은 우리나라 경제 망해요. 아기를 낳아야지 그 아기로 인해서 그 소비가 증대하면 경기가 부양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기를 못 낳고 있잖아요. 수중에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그래놓고 국가 예산 268조 원을 썼는데 출산 장려 대책으로. 아니 근데 268조 원이나 썼는데도 0명대 출산율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다 썼어요 이거. 그냥 무슨 출산정책 연구한답시고 연구비로 한 100조 썼겠죠. 그리고 출산정책 연구해가지고 우리 머리 좀 썼다, 우리 좀 회식 좀 하자, 좀 놀자 이러면서 회식비로 한 100조 썼겠죠. 그리고 출산정책 연구한다는 그 연구소 건물 만드는데 한 50조 썼겠죠. 그리고 나서 남은 한 18조 정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출산 장려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많아봤자 한 월 5만원 10만원 주겠지, 출산 여성들에게. 그래 놓고서는 우리 출산 장려 대책한다고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이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광고비, 회식비, 연구비 이런 걸로 250조 쓰고 나머지 20조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20조도 안 들어갈 거예요. 허경 대표님의 출산 정책은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년에 한 30조면 가능합니다. 30조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근데 지금 정부 뭐 하고 있어요? 268조 원 썼어요.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다 그 도둑놈들 호주머니로 들어가겠죠. 정치꾼들, 그리고 그 정치꾼에 붙어 사는 그 기생충 같은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공무원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들 혈세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막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려 한 해 국가 예산의 60%, 한 3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이거 차단하겠다는 사람 허경 대표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물론 우리 허경 지지자님들 빼고, 네, 일반 국민들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댓글 모음도 제가 댓글도 그 중에 한 여러 개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그냥 아파트 프리미엄을 애 낳으면 주라고, 결혼하면 1억은 허경영 공약이다. 그 아래에 막 대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죠. 범인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 범인이냐, 크크. 틀린 말이 하나도 없으신, 그냥 나 1억만 달라고, 허카콜라.
사실 출산율은 관심 없고 관련 사업에서 돈 빼먹기 바쁘지. 2016년에서 2019년 출생아 수 109만 명, 동기간 출산 정책비 116조. 1억당 1명당 1억 비율 진짜로 가능함. 예, 이게 실제로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은 허경 대표님의 출산 정책 실제로 다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 멍청한 국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허경 대표님 출산 정책 보면은 야 무슨 돈을 5천만 원이나 줘,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꼴 난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어요. 아직도 적당히 하세요 제발. 네, 나중에 진짜로 쪽팔려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시간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허경 대표님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 되십니다. 나중에 흑역사 만들 일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그 돈을 주라고 268조 어디다 쓴 거, 268조 다 시민단체한테 감. 허경영이 옳았다, 허경영이 다시 보이네. 이쯤 되면 야경영도 뭐 하나 시켜줘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와중에 허경영 피부 뽀얀 거 보소. 네, 허경 대표님의 피부 비결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얼굴을 씻고 나서 수건으로 안 닦으신대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리게 하신대요. 그게 피부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하십니다. 맨날 페미니즘이니 뭐니 하면서 남자들 잡아대는데 결혼할 맛이 나겠냐? 맞습니다. 리얼. 돈이 썩어 넘치는 거 아니면 결혼하는 애는 병신임. 허경영의 출산수당, 결혼수당이 답이다. 꼬우면 허경영 뽑던가. 예, 못 살겠으면 허경영 뽑으세요. 어차피 나라 망해가는데, 네, 나라 망해가면은 그때서야 이제 좀 정신 차리는 국민들 슬슬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아직 이 국민들 민도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허경영이 민주당 상이다. 니네 혼자 돈 벌어서 애 2명 키우는 가장 되라면 할 수 있겠냐? 남 일이니까 쉽게 말하는 거지, 돈 없어도 어떻게든 키운다는 개소리 좀 작작해라. 네, 맞습니다. 지금 왜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경 대표님이 이 돈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주려고. 돈 준다는 사람 왜 이렇게 자꾸 미친놈 취급하세요, 여러분. 정책 좀 제발 제대로 좀 보세요, 여러분. 어? 정치꾼들 호주머니에 있는 돈 빼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사람은 허경 대표님밖에 없어요. 제발 좀 이것 좀 알아보세요. 언론에 그 편향된 그 모함 방송 이런 거 보고 거기에 현혹되지 좀 마시고. 네. 독일은 아이 한 명당 매달 26만원씩 엄마에게 들어옴. 애 클 때까지 이 출산지원금은 끊기지 않음. 그냥 허경영 뽑는 게 정답 아니냐? 네,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다른 글이 하나 더 연속으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것도 제가 지금 리뷰를 해드릴게요. 네, DC에 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윤두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 남구에서 일어난 혈세 낭비 대참사라는 제목이에요. 이것도 조회수가 10만이 넘어갔어요. 추천수는 2000개가 넘었고 댓글도 몇백 개가 넘게 달렸어요. 제가 지금 이 글도 같이 보면서 리뷰를 해드릴게요. 세금으로 똑같은 책 몇십 권 때려받고 독후감 쓰게 한다고 함. 군대는 보너스. 그래서 그 책이 뭐냐 하고 봤더니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이렇게 막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남구에서 이런 책을 막 억지로 읽으라고 이런 책을 막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82년생 김지영, 도대체 이게 뭐죠? 이 책이 뭐냐면은, 이 책의 내용이 약간 페미니즘적인 그런 책이에요. 여자들이 많이 지금까지 차별을 받아왔고 남녀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책 내용인데, 이 책을 보시면은 그냥 완전 피해의식 그러한 내용들만 담겨 있는 걸로 알아요. 저도 보지는 않아서 모릅니다. 82년생 김지영, 이거 유명하죠. 남녀 갈등을 일으키고 촉발시키는 그런 안 좋은 책이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또 마지막에 허경 대표님이 나와요. 5년 전이죠. 2015년 3월 7일 강연 965회 허경영 대통령 되는 즉시 이 쓸데없는 여성부는 폐지할 것.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여성부 폐지가 빠졌네요 하니까 허경 대표님께서 답 댓글로 이렇게 다신 거죠. 여성부 당연히 폐지해야죠. 이것도 추천수 2380개. 정말로 어마어마한 반응을 가지고 있죠. 허경 대표님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환호하는 거 보세요. 좋아요가 2380개예요. 네. 이 글도 추천수가 2191개. 저도 추천 지금 막 눌렀고요. 비추는 65개네요. 네. 그럼 이 글도 한번 댓글 반응을 한번 보죠. 네, 첫 댓글 한번 볼까요? 대깨허 마렵노. 난 대가리 깨져도 허경영. 말하는 거죠. 네, 대가리 깨져도 허경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진지하게 다음 대통령 허경영 찍는다. 예, 찍으세요. 허경영. 허경영. 그는 신이야. 좌파, 우파, 허파. 출산 혼인율 떨어지는 거 걱정한다면 저런 책을 권장 도서로 하면 안 되지. 야경영 여성부 폐지 급호감. 진짜 10년만 더 말아먹으면 허경영 당선가 보인다.
허경영의 시대는 온다. 네, 맞습니다. 허경영 대표님이 대통령 되는 시기 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뭔가 고쳐드리자면은 10년이 아니라요. 1년이면 돼요. 1, 2년. 앞으로 1, 2년 남았습니다. 1, 2년. 경제 정말로 폭삭 망합니다. 1, 2년 안에 제가 봤을 때. 폭삭 망해야지만 거기서부터 슬슬 이제 허경 대표님 알아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제 진짜 정치 성향 뭔데? 근데 여러분들 정치 성향이 왜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정책을 보고 뽑으세요. 맨날 좌파 우파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은 좌파 민주당 뽑고 경상도 사람들은 우파 경상도 뽑고 우파 통합당 뽑고 또 여자는 민주당 뽑고 남자는 통합당 뽑고 막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분열돼가지고 남자 여자로 분열되고 좌파 우파로 분열되고 전라도 경상도로 분열되고 위아래로 세대 간에 또 분열되고 그러니까 이런 편가르기에 당하지 좀 마시고 허경 대표님의 삼삼 정책을 보세요. 제발 정책 좀 보고 투표 좀 하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허경영 천사간노 크크. 다음 대선은 헛찍탈이다. 리얼. 허경영이 옳았다. 여성부 폐지. 허경영 총재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이 사람은 직접 읽어봤다네요. 82년생 김지영을. 읽어봤는데 진짜 여초에서 피해망상 소설들 갖다 모아놓은 거다. 네, 그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여성부는 당연히 폐지. 박근혜랑 문재인은 허경영 미만이다. 허경영 대표님 따라올 사람 박근혜 문재인 말고도 한 명도 없어요. 82킬 김지영. 쟤네들도 하는데 허경영이 못할 거 뭐 있냐? 리얼로다가 허경영 뽑는 게 100배 낫다. 그래, 차라리 다 똑같이 대통령질 못하는 거 허경영이 낫겠다. 다음번엔 리얼 허경영이나 찍어야겠다. 리얼. 돈이 썩어 넘치는 거 아니면 결혼하는 애는 병신임. 허경영의 출산수당 결혼수당이 답이다. 꼬우면 허경영 뽑던가. 허경영이 민주당 상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근데 이렇게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라온 글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근데 여러분들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을 올려주시면은 이게 허경영 대표님을 여기저기 홍보하고 알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방송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허경영 지지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